(151쪽) 확인 체크 136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2t 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더하기 12t이다. 점 P의 속도가 72일 때 P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6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가속도는 다시 한번 미분을 하는 거니까 12t 마이너스 18. 그런데 이 속도가 72가 됐답니다. 자, 그러면 이항 해주면 6t제곱 마이너스 18t 마이너스 60은 0이 되고 6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인수분 해주면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2는 0이니까 t는 플러스 5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니까 t는 시간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고요. 양수가 나와서 t는 5가 되고 그때 가속도니까 5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a는 60-18 따라서 42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7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3분의 1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7 T제곱 플러스 6T이다. 점 P가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꿀 때의 위치와 가속도를 각각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속도는 미분하니까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6입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2t 마이너스 7이 되고요. 자, 속도 인수분해 주면요.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니까 t가 1 또는 t가 2일 때, 1 때 속도가 0이 된다는 거죠. 속도가 0이 되는 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6인데 6. 그래서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은 t가 6일 때입니다. t가 6일 때의 위치는 위치 x는 3분의 1 6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7 36 플러스 36 계산해 주니까 72 7, 8에 56 7일은 7 그러면은 126 플러스 36 그러면은 108이니까 108 마이너스 126 해서 마이너스 18 여기 위치가 되겠고 그리고 가속도는 t가 6일 때니까 12 마이너스 7에서 5가 되겠네요. 따라서 위치는 마이너스 18 가속도는 5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138번입니다. 지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쏘아 올린 로켓의 t초 후의 높이를 xm라고 하면은 여기 t초 후의 높이네요. 로켓이 지면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세요. 지면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높이가 0일 때란 얘기죠. 그러니까 20t-5t 제곱이 0이 될 때다. 마이너스 5로 나눠주니까 t제곱 마이너스 4t는 0이 되고 t의 t-4는 0이니까 따라서 t는 0 또는 t는 4고 이거는 쏘아 올릴 때고 쏘아 올리고 나서 4초 뒤에 지면에 떨어지는 거죠. 그때의 속도니까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20-10t고 그래서 t에다가 4를 넣어주면 20-40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0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139번입니다. 지상 40m의 위치에서 5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공의 t초구의 높이를 x라고 할 때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러면은 40m 높이에서 위로 쏘아 올리고 갔다가 떨어지는데 최고 높이는 여기가 될 것이고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을 위로 가던 것이 밑으로 가게 되는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될 때다라는 것이죠. 이때 5초가 걸렸다는 겁니다. 즉 속도가 50-2at가 되는데 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에 t 값이 5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즉 t에다 5를 넣어주면 5-10a가 속도가 0이 되더라. 그러니까 a는 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a가 5가 됐으니까 최고 높이는 t가 5일 때의 높이, 즉 40 더하기 t에다 5를 넣어서 250 빼기 5제곱 곱하기 5세제곱이네요. 125 계산해 주니까 165. 정답은 165m가 바로 최고 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확인 체크 140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T가 3일 때 속도가 0이 아니죠. T가 3일 때 속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T가 2일 때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T가 2일 때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되는 거죠.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방향을 바꾸니까 0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닉은 틀렸고요. T가 4일 때, T가 4는 0이겠죠? T가 4일 때 점 P의 가속도는 0이다. 그죠?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인데 얘는 상수잖아요. X축하고 요 T축하고 평행하게 가기 때문에 미분하면 0입니다. 가속도가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1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위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점 P는 수직선 위에 점 3에서 출발한다. 그죠? 여기 3에서 출발하고 있죠? 위치가 3에서 출발하는 거죠? 출발하고 T가 5일 때 속도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위치가 0이 되는 거죠? 얘는 위치 그래프입니다. T가 0에서 1 사이, 요 사이에서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아니죠. 이거 위치가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위치가 작아지고 있으니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기억만 옳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142번입니다. 키가 1.6m인 사람이 지상 4.8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매분 70m의 속도로 걸어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지상 이렇게 가로등이 있어요. 이 가로등이 4.8, 그 다음에 키가 1.6, 키가 1.6인 사람이 매분 70m로 갑니다. 그러면은 t분 후 70t만큼 왔겠죠. 그리고 요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림자는 요렇게 생기는 게 그림자입니다. 그죠? 그림자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는 여기입니다. L. 그래서 L을 구한 다음에 미분을 할 것이고 그거의 변화율을 조금 찾아보는 게 2번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요 길이를 따져야 됩니다. 요 길이를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1대 3이죠. 1대 3이니까 1대 3이에요. 1대 3은 L 대 L 플러스 70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L은 L 플러스 70T가 되고 3L은 그래서 2L은 70T가 되니까 L은 35T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가 35T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105T가 됩니다. 105T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전체가 그림자. 그럼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요 위치를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105의 속도를 가지고 있겠고요. 얘는 미터 분이니까 미터 퍼 미닛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는 여기 35T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미분한 거 35 미터 퍼 미닛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143번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9cm, 세로의 길이가 4cm인 직사각형이 있다. 가로의 길이가 매초 0.2cm, 세로의 길이가 매초 0.3cm씩 늘어날 때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 자, 그러면 t초 후 가로는 9에서 0.2t 늘어났죠? 세로는 4에서 0.3t가 늘어났고요. 얘랑 얘랑 같을 때, 즉 4 플러스 0.3t와 9 플러스 0.2t가 같아지는 순간, 즉 0.1t는 5가 되는 것이고 t는 50, 즉 50초 후에 같아집니다. 이때의 넓이의 변화율이에요. t가 50일 때의 넓이의 변화율. 그러면은 넓이는 요 두 개 곱하는 거죠. 그래서 9 플러스 0.2t 4 플러스 0.3t 이렇게 되고요. 요거 미분해 준 것이 넓이의 변화율이죠. 넓이의 변화율은 자, 곱미분 할게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플러스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 그리고 나서 t가 50일 때니까 여기다 이제 50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 50을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0.2 곱하기 여기다 50 넣어주면은 15가 되니까 0.2 곱하기 19 0.2 곱하기 19 플러스 여기다 50 넣어주면은 얘가 10이잖아요. 19 곱하기 0.3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얘는 19로 묶으니까 19 0.2 더하기 0.3에서 0.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19 곱하기 0.5 5, 9, 45, 5, 1은 5 9.5가 되겠네요. 9.5 따라서 넓이의 변화율은 9.5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그죠? 넓이는 제곱센티미터 그리고 초당 변하고 있는 거죠? 퍼 세크 해도 되고요. 퍼 세크 할까요? 중학생이 아니니까 퍼 세크 이렇게 쓸게요. 자, 정리해 주시죠. 자, 다음 쪽 보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144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0, 높이가 5인 원기둥이 있다. 이 원기둥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0.2씩 줄어들고 높이는 매초 0.5씩 늘어난다. 자, 그럼 t초 후에 이 원기둥은 반지름이 20에서 0.2t가 줄어 있겠고요. 높이는요 5에서 0.5t가 늘어나겠죠. 이때 10초 후에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부피부터 구합니다. 자, 부피는 파이 r제곱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5 플러스 0.5t. 요게 이제 부피가 되겠죠. 자, 요거 미분합니다. 곱미분할게요. 앞에 거 미분, 전체 미분, 속미분, 마이너스 0.2, 플러스, 뒤에 거 가만히,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플러스,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이제 10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부피의 변화율이 된 거고요. 10을 넣어주면은 얘가 2, 그러니까 마이너스 0.2파이 곱하기 18 곱하기 얘가 5니까 10 플러스 10을 넣어주면은 파이 곱하기 18의 제곱 곱하기 0.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파이 묶어내고요. 18도 묶어내고요. 18파이로 묶어내면은요. 안에서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뒤에서는요. 18 곱하기 0.5가 나오게요. 18 곱하기 0.5 58에 40, 5일은 5 그래서 9가 남네요. 그러면은 7이니까 7, 8에 56 7일은 7 해서 126파이. 자, 이 계산 틀렸죠? 얘가 0.2가 아니라 마이너스 0.4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0.4파이 10파이.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4가 되겠고, 그러면은 5가 되니까 5, 8에 40, 5일은 5, 90파이. 얘가 이제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부피의 단위가 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초당 변하는 거니까 세크. 그래서 90파이 세제곱센티미터 퍼 세크. 요렇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연습 문제 169번부터 보도록 하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9t-3분의 1t 세제곱일 때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를 구하시오. 운동 방향을 바꿀 때니까 속도가 0이 될 때입니다. 속도 구해주면은 9-t제곱. 따라서 속도가 0이 되는 것은 t가 3일 때 하고 마이너스 3일 때인데 마이너스 3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t가 3일 때다. t가 3일 때의 위치니까 x는 93, 27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7이니까 마이너스 9. 그래서 18. 정답은 18 이렇게 되겠고요. 170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는 요 X가 0이 될 때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7t제곱 플러스 12t가 0이 될 때입니다. t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가 되니까 t-3, t-4는 0이 되고 t는 0일 때 또는 3일 때 또는 4일 때. 그럼 마지막으로 원점 지날 때는 t가 4일 때입니다. t가 4일 때 가속도 구하세요. 그럼 속도는 미분한 게 속도 14t 플러스 12.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6t-14. t에다가 4를 넣어주니까 64, 24 마이너스 14에서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1번 볼게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나와 있고요.
t가 a에서 점 p의 속도가 0이다. 자, 그러면 미분해주면 속도겠죠. 마이너스 2t 플러스 4.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려면은 t가 2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가 2일 때 상수 a의 값은 2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우리 17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나와 있고요. 보기 중 옳은 것은 출발할 때의 속도. 그러면은 속도니까 미분해서 3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6. 그러면은 t가 0일 때가 출발할 때죠. 0일 때 6 나왔으니까 출발할 때 속도는 6이다. 기억은 맞는 얘기다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점 P는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자, 그러면은 3에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그러니까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 t가 1일 때, t가 2일 때 속도가 0이 되고 그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두 번 바꾸는 게 맞고요. 점피는 출발한 다음에 다시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계속 이젠 속도가 양수가 나오겠죠. 맨 처음 양수로 출발했으니까 양수로 가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다가 양수로 운동 방향을 t가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꿉니다. 그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데 t가 2에서 다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t가 1일 때 위치가 요게 1 빼기 2분의 9 더하기 6이에요. 그럼 7이니까 2분의 14 해서 2분의 5가 나와요. 그 다음에 t가 2일 때는 8 빼기 298 플러스 622. 그러니까 요거 2죠. 그러니까 2분의 5에서 2.5에서 2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원점에서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3번 보겠습니다. 높이가 20m인 건물의 옥상에서 1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 올린 장난감 로켓의 t초구의 높이 x가 나와 있고요. 장난감 로켓은 쏘아 올린 후 알파 초 만에 최고 높이에 도달하고 그때의 높이는 베타 미터이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속도 미분해주면은 10-10t예요. 그러면은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것은 속도가 0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몇 초? 1초만이겠죠? 알파는 1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때의 높이는 여기다 이제 1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베타는 20 더하기 10-5 해서 25m. 요게 이제 베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6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 밑에 174번 볼게요. 지면에서부터 높이가 50m인 지점에서 15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공의 t초구의 높이 나와 있고요. 공이 다시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 지면에 닿아야 되니까 위치가 0입니다. 높이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50 더하기 15t-5t 제곱이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5로 나눠주니까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은 0이고요. t-5 t 플러스 2는 0이니까 t는 5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시간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럼 t가 5일 때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의 순간의 속도니까 속도는 미분한 거 15-10t. 여기에 이제 5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50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순간 속도 k의 값은 마이너스 35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 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175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점 P는 운동 방향을 몇 번 바뀌는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속도가 위에 있다가 다시 위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0이 돼서 다시 증가하게 되는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다시 앞으로 가는 거죠. 바뀌지 않는 거죠. 이렇게 뚫고 가야지 바뀌는 경우죠.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로 갔다가 얘는 위에는 다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야지 속도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요게 이제 속도가 바뀌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그래서 세 번 바뀐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6번 보도록 하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T가 0에서 5 사이에 점 P의 속력의 최대값입니다. 속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속도를 먼저 구할 거예요. 속도를 구하면은 얘가 미분한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0. 자, 이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입니다.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 볼게요. 자, 요 그래프 그리려고 또 미분해주면 돼요. 미분해주면은 얘가 2t-8이니까 t가 4일 때, 얘는 아래로 볼록하는데, t가 4일 때, 16 마이너스 84, 32 플러스 10 해서 26이니까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러면 x축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여기는 양수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요. 여기 밑에서 이렇게 대칭돼서 위로 올라오는 게 절대값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되는 것이 요 부분인데 여기 인수분해가 안 돼서 조금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요 근해 공식으로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볼게요. 짝수의 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절반 풀마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여기가 4 마이너스 루트 6이고 여기가 4 플러스 루트 6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여기에 대칭이 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0에서 5 사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4 마이너스 루트 6은 양수니까 이쪽 어딘가에 0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0 넣으면 10이에요. 0 넣으면 10이 나오고요. 0 여기라고 할까? 0 넣으면 1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0에서 5까지. 5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보는 거죠. 5를 넣어주면 25 빼기 8, 5, 40 더하기 10 해서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절대값이니까 5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0에서부터 10까지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래프가 이제 여기에서만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속력의 최대값은 10 여기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7번도 같이 보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는 각각 P의 위치, Q의 위치,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거니까 요거 속도 구합니다. 속도 P의 속도는 T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Q의 속도는 4T가 되고 얘네 둘이 같아지는 거 T제곱 플러스 4가 4T가 되는 거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0이 되는 거 인수분해가 T-2의 제곱이 0이니까 T가 2일 때죠. T가 2일 때 두 점의 속도가 같아집니다. 그때의 거리는 P2는
3분의 8 더하기 4의 8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6이니까 2 더하기 8에서 1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Q의 위치 4, 2, 8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두 점 PQ 사이의 거리는 12 여기까지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178번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일 때 위치는 각각 P의 위치, Q의 위치, P와 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자, 그러면은 P의 속도 미분합니다. 4t-2고요. Q의 속도 미분합니다. 2t-8이에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P가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은 속도가 플러스라면 Q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P가 마이너스면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2t-8 얘가 이제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0이 되면 안 돼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2로 묶은 거 2t-1 여기 뒤에서 2로 묶은 거 t-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4로 나눠주면은 2차 부등식이 됐네요. t는 2분의 1에서 4 사이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인 반구 모양의 물탱크에 물을 넣습니다. 수면의 높이가 분당 1m씩 올라가요. 물을 넣기 시작한 지 2분 후에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 그럼 수면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요 원의 넓이입니다. 원의 넓이의 변화율이 a파이,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여기 정면에서 바라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거 반지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요 수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모양일 겁니다. 이때 요 반지름이 이제 5가 되는 거고요.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그리고 반구의 모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길이도 5예요. 요 길이가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매분 1m씩 하는데 2분 후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넣어줄 거예요. 여기가 t분 후에 1 곱하기 t만큼 올라왔겠죠? t분 후에 t가 될 겁니다. 그죠? t분 후에 t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얘는 이제 삼각형이 요렇게 삼각형을 하면 여기가 잘리잖아요. 그죠? 요렇게 잡으면은 여기가 파란색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파란색의 길이를 못 구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자르시면 안 돼요. 요렇게 자르시면 안 되고요. 얘를 요렇게 잘라서 좀 볼게요. 요렇게. 그러면은 얘는 반구기 때문에 여기도 5예요. 여기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5-t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직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은 r제곱 더하기 5-t의 제곱은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r제곱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는 25가 되고 r제곱은 10t-t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r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우려고 할 텐데 여기 반지름이 r이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는 파이 r제곱이 되고요. 이 넓이가 파이에 10t-t제곱이 된다는 걸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요거 미분해야겠죠.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은
10-2t가 되고 2분 후니까 얘가 t분 후가 된 거죠. t분 후. t에다 2를 넣어주면 돼요. t에다 2를 넣어주면 10 빼기 4가 되니까 6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6파이가 여기 있는 a파이가 되더라. 따라서 a의 값은 6이더라.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18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 높이가 24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다. 수면의 높이가 매 초 2cm씩 올라가도록 물을 넣을 때 수면의 높이가 8cm가 되는 순간에 부피의 변화율. 자, 그러면은 t초 후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의 모습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가 6, 그 다음에 여기가 24 여기까지 되는데 물이 이렇게 차겠죠. 물이 차요. 차는데 매 초 2cm씩 올라가기 때문에 t초가 지나면 2t가 올라가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2t. 이렇게 여기가 2t가 될 것이고요.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이 원뿔 모양의 부피를 먼저 구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값부터 구해야 돼요. 여기를 네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삼각형 닮음에 의해서 2t 대 네모가 24 대 6, 24 대 6. 24 대 6은 4 대 1인가요? 그러니까 안쪽에 곱한 4 곱하기 네모는 바깥쪽에 곱한 2t가 되고 네모는 2분의 1 t가 되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 반지름이 2분의 1 t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원뿔의 부피는 뿔이니까 3분의 1 곱하고 밑넓이 파이 r 제곱 4분의 1 t 제곱 곱하기 높이가 2t. 그러면은 6분의 1 t 세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부피의 변화율은 요거를 미분한 2분의 1 t 제곱 파이가 될 것이고 높이가 8이 된다는 거니까 높이가 2t였잖아요. 2t가 8이 되려면 t가 4여야 됩니다. 그래서 4를 대입하면은 16 곱하기 2분의 1, 8 파이 여기까지 되겠죠. 따라서 k의 값은 8이다. 정답은 8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